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혹시 숲 걷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는군요. 맞아요. 우리 제주엔 또 정말 아름다운 숲들이 참 많죠. 그러면 혹시 이 숲을 정말 매일 걸으면 이 숲의 모습이 매일 똑같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를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매일 가더라도 그날 혹은 계절마다 숲에 있는 나무들의 표정과 생김새도 다 다를 것 같고 또 그 숲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다르겠죠. 그래요. 이렇게 숲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멋있고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의 숲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환상의 숲이라고 불리는 곶자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지영 숲 해설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숲을 제가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이 저는 부담스럽긴 해요. 소통의 고수. 저는 소통의 고수는 아닌데 나무들한테 좀 듣는 이야기랑 숲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그냥 오늘 전달하고자 하고 있어요. 숲 안에 이렇게 입구가 들어가고요. 걷는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숲에 직접 모시지 못한 대신에 숲을 들고 왔거든요. 사진으로 쭉 따라가는데요. 제주도 곶자왈이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군데의 지점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일하는 곳은 저기 A 지점의 끝인데 저기 한경안덕 곶자왈이라는 곳만 해도 23km예요. 각오하시고 오셨죠? 23km 걸을 마음으로? 아니요, 다행히 못 들어가요. 엄청 큰데 우리는 점만 맛배기로 들어갔다 나와요. 안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고로 곶이랑 자왈이랑 제주도 사투리에서 따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만들진 않잖아요. 곶은 제주말로 숲, 곶띠, 고지. 자왈은 혹시 아세요? 자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진짜는 가시덤불들이 막 우거져갖고 못 들어가는 땅이 자왈이에요. 아이고 고지에 강은내 낭해오라 이겐데 자왈들의 거짓말라이. 저희 할머니가 완전 촌말하죠 저. 고지에 강은내 낭해오라 숲에 가서 나무 해와라. 겐디 자왈들의 거짓말 내냈어요. 가시덤불 있는 데는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삼동 탐옥으로 다녀보셨나요? 어우, 네. 맞아요. 저런 데에서 막 열리고 했었던 곳이고, 저 어렸을 때 기억도 막 뚫고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최근에요, 가시덤불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숲이 열린 거고, 우리는 열린 구간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짜잔, 숲이 열렸는데요. 혹시 몇 월 달 같아 보이세요? 겨울이에요. 겨울에도 여긴 푸르르고요. 낙엽은 언제 떨어져요? 가을에 떨어지죠. 왜 보통은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곳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안내하는 이곳은요. 사계절 푸른 숲이라서 봄에 새순이 나야 오히려 묵은 잎들이 떨어져요. 4월달, 5월달에 낙엽 제일 많이 떨어져요. 단풍나무는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울긋불긋색. 보통은 색깔로 말하면 무슨 색깔이라고 하나요? 노란색도 되고 빨간. 오, 네. 파랗기도 하고 맞아요. 초록색이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빨강색이라고만 생각해요. 단풍나무는 빨강색, 은행나무는 노란색. 근데 제주도에는 무슨 색깔 단풍이 더 많아요? 노란색. 저 위에 햇빛 잘 받는 데는 빨갛지만요. 밑에 부분은 노랗단 말이에요. 특히 저희 곶자왈 안에서는 일교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노란색 단풍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사람들은 노란 단풍을 이렇게 보면서도 단풍나무 무슨 색깔이에요 하면 빨강색이라고 답해요. 이건 언제일 것 같아요? 봄인 것 같아요. 이건 겨울이에요. 근데 숲 안에는 눈이 쌓여도 이파리가 있고요. 숲 밖에는 이파리가 떨어지고 약간 안과 밖의 계절이 조금 달라요. 이상한 계절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왜 그러냐? 쭉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바닥을 한번 봐보세요. 곶자왈 뭐가 달라요? 다른 숲이랑.
제주도에도 다른 숲 많잖아. 이끼도 많고 또요. 제일 중요한 거 돌. 돌이에요, 돌. 바닥에 흙이 없어요. 걷는 길에 흙은 저희가 선생님들 발 빠지지 말라고 깔아놓는 거예요. 진짜는 양옆인데 완전히 용암이 덮어버린 땅이에요. 저기 돌 말려있는 거 보이셔요? 돌 틈에서 지하 공기가 자꾸 새어나와요. 흙이 있었으면 저 구멍들이 다 메워졌을 텐데, 막혔을 텐데 흙이 없다 보니까 지하 공기가 자꾸 삐져나오니까 지하 공기는 바깥 온도를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요. 한 15도쯤 되거든요. 여름에 15도 바람 새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산도록하다이 시원하다 하는 거고, 겨울에 막 눈 팡팡 내릴 때는요? 따뜻한 바람. 예, 떳떳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추운 데서만 자라는 식물, 더운 데서만 자라는 식물이 전 세계에서 여기서 같이 자란대요. 그 지점을 곶자왈이라고 해요. 제주도 사람들의 입장에선, 학자들한테는 그렇게 귀중한 땅이지만 제주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려있는 부분 있죠. 그 옆에는 흙이 있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저쪽은 흙이 있어요. 곶자왈이 아니에요. 아이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이쁜 땅. 저쪽은요? 바닥에 흙이 없잖아요. 에이고 농사 못 짓는 땅. 사실은 예전에는 버려졌던 땅이었어요. 돌 위에 형성된 숲에 오셨다 생각하시면서 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숲 보는 방법을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곶자왈 보실 때는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아시나요? 젊은 친구들 타잔 모르나요? 타잔 아나요? 다행이네요. 타잔들이 타고 다닐 것 같은 덩굴이 많아요. 덩굴들은 메가리가 없다고 하죠. 힘이 없어요.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질 텐데 곶자왈에 잘 걷다 보면요,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덩굴이 많아요. 어떻게 저 위에까지 점프해서 올라갔을까요? 나무를 감아서 올라간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벽에 붙어서 올라간 건 덩굴 이해가 돼요. 근데 공중에 떠 있다니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가시덤불. 저 어렸을 땐 가시덤불이 꽉 차 있었어요. 그때 힘없는 덩굴들도 가시덤불들을 막 타고 가만 올라갔는데 최근에요, 가시덤불만 죽어버렸대요. 그러면서 혼자만 남은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이 보호해서 천연원시림이 아니에요. 우리도 가시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보존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공에 덩굴이 있으면 20년 전에는 막 자르면서 해치면서 들어갔겠구나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시덤불은 왜 없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주변에 혹시 까칠한 사람 있어요? 네. 누구요? 남의 편? 친구들 있죠. 똑같이 말해도 똑같이 말해도 까칠하게 말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누구 생각났나 보다 선생님. 까칠하다는 거, 저 사람 독하고 못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저런 가시덤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독하고 못돼서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약하고 여리니까 센 척하는 거래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 사람. 아셨죠?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작고 약하니까 자기 지키려고 가시가 있어요. 장미 생각해 보세요. 나무보다 키가 커요, 작아요? 안 꺾이려고 가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들이 의연하게 이 속에서 쭉 자라면서 햇빛들을 가려버리잖아요. 저처럼 키 작은 애들은 어떻게 돼요? 햇빛 못 받아가고 막 시들시들 썩어서 없어진 게 최근이에요. 그래서 가시덤불들이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니까 사라졌겠구나 상상하시면서 한번 걸어보시면 곶자왈이 조금 더 느껴지실 거예요. 조들지 맙소 양,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힘겹게 올라온 길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에도, 가시덤불 사라질 때에도 걱정을 말래요. 왜냐면요, 어려운 상황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들이 몬딱다 어떻게 해요? 나와 있어요. 흙이 없잖아요. 돌 때문에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쟤네들요, 태풍 불면 막 뿌리채 뽑히는 나무들 많이 봐요. 근데 여기서 돌 위에서 버티다가 보니까, 안 쓰러지려고 버티다 보니까 약간 근육질이 되거든요. 뿌리들이 둥글둥글 안 하고 옆구리가 편편하고 위로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육질의 뿌리가 많다.
또 잘 보시면서 가시고요. 그런가 하면 저기 막 돌에 깨고 자란 나무들 보이세요? 용암 뚫고 자란 나무 몇 살 정도로 돼 보이세요? 200살, 아니 100살은 100살. 이상이 100살 이상요. 나무들 잘라보면 나이테라는 걸 보면 알잖아요. 나이테가 저 정도 잘라봤자 한 50살 안 돼요. 에게. 곶자월에 가면요, 이렇게 나무들이 생각보다 까는까는해요. 잘라보면 막 30살짜리, 40살짜리, 50살짜리, 많아봤자 60살이에요. 곶자월의 세 번째 특징. 나이테를 보고 나무의 나이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나무까지 돌 속에서 한 뿌리예요. 저 뒤에 있는 돌에 박혀 있는 나무 보이세요? 저게 한 그루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나무까지 돌 속에서 한 뿌리예요. 왜요? 벗어나면서 벗어나면서. 맞아요. 고지의강 낭에 오라. 숲에 가서 뭐해 오래요? 나무에 오래요. 사실 지금 제주도에서 곶자왈로 뜨는 동네들 있죠. 저지, 산양, 청수, 뭐 서늘 이런 데들 다 원래는 아시죠? 제주도에서 제일 약간 가난했던 동네. 농사를 잘 못 짓는 땅, 척박한 땅들이에요. 바다 물질하러 가기도 먼 데들. 그래서 땔감이라도 해다가 숯을 구워갖고 옆마을에 팔았대요. 큰 나무 있었는데 캐가지 못하잖아요. 돌에 박혔으니까. 그럼 어떤 애 가요? 밑둥까지 바닥 잘라간 거예요. 돌밖에 안 남잖아요. 사람들은 버려놔요. 가시덤불이 막 덮어요. 근데 저 나무들이 살아보겠다고 잘린 데서 돌 속에 뿌리 조금 있잖아요. 거기서 새순이 막 또 이만큼씩 난 거예요. 이만큼 커지면 한 3, 40년 지나잖아요. 가시덤불이 사라져요. 그럼 사람들은 좋다고 또 들어와서 또 잘라가요. 숲이 생겼다고 하면 잘라가니까 가시덤불. 다시 숲이 생기면 잘라가니까 가시덤불. 그래서 뭐예요? 곶자왈이 막 반복됐던 곳이에요. 예, 안 잘렸더라면 다들 이만큼 굵었을 어르신들이니까 멀리 보시면서 걸어보셔야 돼요. 예, 당신의 수고가 꺾일 수는 있지만 당신이 쌓아온 시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어르신들이다. 보시면서 걸어보시고요. 곶자왈의 진짜 매력은요, 천천히 보셔야 돼요. 멈춰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사진만 보셔도 이 길에서 오른쪽을 보면 이런 풍경이에요. 똑같이 이 길에서 왼편을 보면 이런 풍경이에요. 오른쪽, 왼쪽 굉장히 달라요. 한쪽은요, 이끼가 많이 껴요. 곶자왈 거닐다 보면 이끼가 많은 곳도 있고, 콩짝의 덩굴이라고 아세요? 저 동글동글동글한 애들. 콩짝의 덩굴 집에서 키워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키워보셨어요? 지금까지 살리셨나요? 아니죠. 진짜 키우기 힘들어요. 매일 물 줘야 돼요. 저 식물 키우려면. 그렇다고 물 많이 주면 썩어요. 근데 이 곶자왈에서 왜 알아서 잘 자라냐?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오늘 비 많이 왔어요. 그쵸?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돌틈으로 물이 다 빠져버려요. 비 오는 날 와도 막 질퍽거리지 않아요. 흙이 없잖아요. 대신 비 안 올 때 관건인 게 빗물이 쑥 들어가면 제주 지하수들이 이 곶자왈 밑에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 같은 때 오시면 지하수를 머금고 지하 공기가 쫙 올라오니까 물 한 개가 샥 잘 껴요. 어디까지? 저 콩짝의 덩굴 있는 데까지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이끼들이 쫙 덮여 있고 콩짝의 덩굴들이 쫙 덮여 있는데, 반대쪽에는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어두컴컴하고 덩굴이 막 많아요. 한쪽이 늪지대라면 한쪽은 정글지대예요. 길 하나 차이에도 식물이 달라지니까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비교하셔야 훨씬 더 재밌어요. 더 놀라운 건요, 또 몇 발자국만 또 걸어 올라가면 한 5발자국 차이밖에 안 나요. 또 풍경이 딱 달라요. 여기는 복삭해요, 바닥이. 푹신푹신한 게 흙이 있어요. 곶자왈에도 흙이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면 진짜 흙은 아니에요. 푹신푹신해요. 뭔가 해서 봤더니 이게 나무더라고요. 나무 썩은 거 부엽토예요.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 여기만 왜 많이 죽어 있나 해서 봤더니 이파리가 뾰족뾰족한 나무예요. 예, 소나무. 정확하게는 곰소리긴 한데 소나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오는 길에 소나무가 아까 사진에서 쭉 보셨나요? 아니, 이 앞에는 소나무가 없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소나무가 나타났어요. 고개를 들어보면 어느 지점엔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요, 햇빛 좋아하는 나무라서 다른 나무들 못 자라게 해요. 이파리를 떨궈요. 땅을 산성으로 바꿔버려요. 나만 햇빛 받아야 돼. 밑바탕 치는 나무예요. 그래서 보통은 소나무 숲에 가면 대부분 소나무가 그 군락을 이루는데, 희한하게 이 고짜알 숲에는 이 나무, 저 나무, 저 나무, 저 나무 지점 다 달라요. 왠가에서 봤더니 여긴 용암이 끈적하게 덮었거든요. 굴곡이 좀 있어요. 쑥 나온 데 있고 움푹 들어간 데가 있는데, 어떤 때는요 여기 소나무 있는데 햇빛이 쨍쨍 들어요. 여름에 막 30도 넘어가요. 아이고 싹싹 더울 때 저기 움푹 들어간 데 지하 공기 돌틈 사이에서 몇 도 나온다고요? 15도. 다들 엄청 잘 들으셨구나. 15도 바람 세워내니까 어우 시원해. 그 옆엔 바람이 덜 나오니까 20도, 어떤 데 25도, 어떤 데 30도, 막 지점지점 온도랑 습도가 다르니까 나무들이요 지들 맞는 데 살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주목한 곳이래요. 근데 저는 이 숲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가시덤불 막 있을 때 소나무가 자라면서 가시덤불 죽인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숲에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도 다 그러실 수 있어요. 소나무가 방금 햇빛 좋아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덩굴들이 자꾸 감아 올라가면 햇빛을 잘 못 받은 소나무들은 지금 시들시들 썩어서 약간 바닥에 흙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곧잘 걸으실 때 푹신한 데 밟으면 아이고 이거 누군가의 사체구나 생각하시면서 명복을 빌어주시면서 걸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굉장히 치열해요. 숲은요, 와, 동물의 세계보다 전 식물의 세계가 진짜 치열한 것 같아요. 죽고 살고가 명확해요. 이래 착 저래 착, 그렇죠? 감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으로 인해 세상은 조금 더 비옥해지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 덕분에 흙이 생겨서 또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숲이 계속 순환이 돼요. 지금 소나무 죽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 조그만한 나무들 있죠. 그늘 좋아하는 나무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나중 되면 그 숲을 다 덮을 거예요. 근데 그늘 좋아하는 나무가 이만큼 거목이 돼갖고 햇빛 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태풍이든 뭐든 언젠가 쓰러질 때가 와요. 붕 쓰러지면 하늘이 빵 뚫리잖아요. 햇빛이 쫙 뜨면 처음부터 다시 가시덤불 또 막 올라오고, 삼동 또 막 올라오고, 그 틈에서 또 소나무가 자란대요. 숲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계속 순환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가요, 10년 전에 한쪽 가지가 꺾였어요. 그리고 5년 전에 마이삭 태풍 때 나머지 한쪽 가지가 꺾이면서 이제는 죽은 나무예요. 제가 제일 사랑했던 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 나무는 소나무예요. 원래 소나무는 아시죠? 일자로 곧게 자라고 가지를 이렇게 옆으로 뻗어서 자라요. 근데 이 나무는요, 팔을 오므려서 자라니까 사람들이 소나무 아니라고 막 우겼어요. 근데 고짜알에서는 하도 옆에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니까 햇빛 받아보려고 막 팔을 오므려서 자란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요, 천천히 더디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까지는요 또 오른쪽으로만 뻗고, 왼쪽까지는 왼쪽으로만 뻗고, 가운데는 가지가 없죠. 야, 너 저쪽 봐, 나 이쪽 볼게. 공간을 딱 나눴어요. 근데 이 나무가 쓰러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랬다가 그 5년 전에 그 마이삭 태풍 때문에 쓰러졌기 때문에 마이삭 태풍을 엄청나게 원망을 하다가 작년에 용서했어요. 왠지 아세요? 네. 저기서요 막 빌레나무, 막 희귀식물도 막 올라오는데, 희귀식물 때문에 용서가 된 게 아니라요, 저 끝에요 요만큼한 소나무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여기가 무덤까지만 또 누군가에겐 신생아실이 되어주고 있으니까, 다음에 저기 가시게 되면 요만한 소나무 얼마나 자라 있을지 기대하시면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셨죠? 제가 곧잘 보는 방법을 쭉 알려드렸는데, 식물 보는 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털이 막 뻗어 있는 덩굴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거 잘 몰라요. 학자들도 잘 몰라요. 이 식물은 아세요? 네. 담쟁이. 예, 뭐 담쟁이라고 하고 아이비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혹시 이 식물은 아실라나요? 열매 여는 거. 예, 아이고 저거 알아. 지금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은 촌에서 자라신 분들, 촌의 따이들이에요. 제주도 돌담을 다 덮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촌의 따위, 시의 따위 구분한다니까요. 어머나 아이비네 하면은 시의 따위. 카페 같은 데서 많이 보여요. 아파트 담벼락 올라가요. 아이고 이거 송악이구나 하면 촌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요 저 커서야 알았잖아요. 저 송악의 영어 이름이 아이비래요.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예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밖에서 막 자라니까 햇빛 더 받겠다고 막 잎이 점점 넓어지면서 둥글럽적해져요. 곱게 자란 아이랑 막 자란 아이의 차이예요. 아름다울 때가 중요할 때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질 때가 있고 먹고 살다 보면 좀 넓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래요. 그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이제 이게 뭔지 알죠? 같은 아이예요. 잔뿌리가 쬐끈쬐끈 있다가 벽에 딱 붙어 있었는데 태풍에 털어져 분한 아이고 나무 어디가 불안. 나무를 찾으려고 사방으로 잔뿌리를 뻗다 보니까 네 털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공중에 있는 맞아요. 공중에 있는 습도라도 빨아들이려고 이렇게 뻗은 모습이에요. 변하는 것에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식물들은요 그렇게 변해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요. 변신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나무들은요. 가시가 엄청 뻗어 있어요. 가시의 이유가 뭐라고요? 보호하려고. 이 나무는요. 허리춤에 가시가 엄청 많이 나요. 허리춤에 가시가 많이 뻗어요. 왜일까요? 예, 이렇게 뻗는다니까요. 저 위로 가면 가시가 사라져요. 굳이 자기도 뽕나무 하겠다고 꾸찌뽕나무라고 하는 나무, 국가신앙 제주도 말로는 꾸찌뽕나무라는 나무인데 이쯤에서 다가오는 게 누굴까요? 사람, 소, 말 같은 큰 동물들이 열매 좋다고 다 뜯어가니까 열매 뜯어가지 말라고 허리춤에만 가시가 나요. 근데요, 이 구지뽕나무가 이렇게 굵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시가 싹 사라져요. 왜요? 연륜이 쌓인 거예요. 뭐 굳이 가시도 칠 필요가 없어요. 저 위에 더 이상 손 안 닿는 데 있고 혹은 열매가 더 이상 없으니까 뭐 그렇게 까칠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연해져요. 똑똑해요. 식물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나무는 또 밑으로 나 있어요. 가시가. 왜요? 얘는 밑에서 기어 올라가는 아니 애벌레가 저기예요. 애벌레들이 이파리 뜯어먹겠다고 올라오니까 잎 뜯어가지 말라고 잎 나는 겨드랑이 켜에만 가시가 딱 나는데 이 나무의 이름은 또 구지뽕나무래요. 같은 나무인데요. 어렸을 때 우리 친구는 아직 자식이 없죠. 왜? 너무 당연한 거 물어서 당황하셨네요. 열매가 없잖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본인 위해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이파리가 무성해져요. 어느 만큼 괜찮아지면 굵어지면서 저 가시들이 다 묻혀요. 평범한 나무가 돼요. 까칠했던 중학생들도 어른이 되면 의연해져요. 그랬다가요. 열매 맺을 때쯤 되면 또 엄마 마음 아이고 우리 애들은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허리춤에서 또 가시가 나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식물이래요. 말만 못할 뿐이지 다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들 가시 돋친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햇빛 좋아하는 나무 아까 뭐 있다고 했어요? 소나무. 다 전문가 되셨네요. 소나무가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햇빛을 잘 못 받아서 죽어요. 덩굴들 때문에 다 죽어가요. 소나무 죽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덩굴들을 제거를 해줘요. 소나무 살려보겠다고. 저희도 예전에 덩굴을 조금 쳐내줬어요. 소나무 좀 살려보고 싶어서.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알아요? 덩굴을 잘라줬더니 저 덩굴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안 자른 다른 팔이랑 어긋나는 부분들이 옆으로 해서 다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생태계라는 건 한 번 무너지면 다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봐보세요. 오는 길 내내 콩짜개 덩굴이라고 이끼 동글동글한 애들 쫙 붙어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 나무에도 가득 덮여 있었는데 덩굴 잘라준 데는 보이시나요? 사라져버려요. 바람이 숭숭 통하면서 나무에 있는 물기 습도를 자꾸 날려버리니까 습도 좋아하는 콩짜개 덩굴이 또 바짝바짝 말라서 죽어요.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해준다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자연은 또 죽어버려요. 여기서 배운 게 인간이 자연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래서 조금 어지럽지만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숲이 된 거니까요.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주도 곶자왈이요 5% 면적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아이고야 계속 줄고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숲에서 소통을 들었잖아요. 나무한테 배운 이야기였고요. 사람한테 배운 이야기도 같이 들려드릴게요. 숲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인데요. 저예요. 저 빨강색 옷. 아,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 촌의 딸이라서. 아유, 그때는 사진을 찍을 일이 없더라고요. 예쁘게 찍어놓은 어린 적 사진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긴 하지만. 저는 한경면 저지리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네, 지금은 곶자왈에서 숲 안내를 하고 대표도 하고 있는데 그럼 다들 와 젊은데 대표다 하잖아요. 부러워하거든요. 뭐 부러워? 낙하산이요, 낙하산. 전 숲지기 딸이에요. 그럼 또 부러워해요. 숲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요 땅이 한 평도 없는 집이었어요. 남의 땅 빌어서 배추 농사 짓고 남의 땅 빌어서 감귤 농사 짓고 이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직장 생활도 하고 하면서 새벽엔 배추 장사 하고 제주시 와서 막 팔고 그 다음에 가서 출근하시고 되게 부지런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저는 여튼 학교 다녀오면은 노동력이잖아요. 기반이 막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어서 무조건 학교 다녀오면 밭일 하러 가고 했단 말이에요. 나 공부 열심히 해. 절대 농사 짓지 마라 사켜. 전 그랬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연구소도 다니고 했어요. 근데 초나잎이 어디 안 가요. 지긋지긋한 숲이 그리워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온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사진인데요. 아버지께서 은행 업무를 하셨어요. 근데 47살에 뇌경색이라는 병으로 쓰러졌어요.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말도 못하고 손가락도 못 움직여요. 까딱까딱이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대요. 동네 사람들이랑 직장 동료들이랑 계속 찾아오죠. 아이고 괜찮아질 거야, 나을 거야 하면 하는데 그게 제일 싫대요. 이 바보 같은 모습. 내가 평생 착실하게 살아오고 열심히 일해온 결과물은 반불구의 빈털터리잖아요. 모아뒀던 돈, 퇴직금, 뭐 재활치료비로 다 날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진짜 사람 만나기가 싫대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면 자기 막 없다고 하래요. 그 말도 이렇게 어눌하게 하셨거든요. 길 걷지도 잘 못할 때 기어서 다행히 왼손은 까딱까딱 움직였어요. 왼손으로만 집 뒤에 가서 길 내면서 당신 거를 길이나 내야지 해서 숲으로 숨어 들어가셨어요. 저희 동네 뒷산 같은 곳이에요. 저희 집 바로 뒤에 곶자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숨어 들어갔는데요. 3년 동안 거의 사람 안 만나고 사셨어요. 그랬더니만 오른쪽이 까딱까딱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완쾌되셨어요. 진짜 감사한 숲이잖아요. 제가 14년 전에 제주도 고향에 내려왔어요. 내려온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그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좀 한쪽 발은 끌면서 쩔뚝쩔뚝 걸을 수 있게 되고 말을 어눌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50대 중반이에요. 은행 업무로 복귀는 못해요. 근데 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워낙 나무 잘하시니까 그럼 숲해설가 해보면 어때? 그래서 교육농장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실 거예요. 여기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이 생기면서 제주도 곶자왈의 20%가 1년 동안 사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죠. 와, 우리 동네에 편의점이 처음 생긴 거 있죠, 그때? 땅값도 올라가고 편의시설도 생기고 와, 우리 동네도 드디어 발전하겠구나. 막 버스 막 다니기 시작하고. 근데요. 휴가를 왔는데 차를 타고 쭉 오설록을 해서 내려오는데 양옆에 이 풍경을 보니까 좀 눈물 나는 거예요. 저희 고사리 거꾸로 다니던 데인데. 아유, 저렇게 변하다니. 이거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해서 숲 읽어주는 여자가 되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6개월 휴직을 내고 내려왔어요. 자, 근데 생각해봐요. 말이 좋아 휴직입니다. 백수 아빠랑 백수 딸이에요. 우리 뭐 할까요? 아니, 많은 사람들한테 숲 알리는 건 파괴만 부를 뿐이니까 한 명만 와도 해설을 해주자 해서 모토를 걸고
숲 해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얼마로 환상의 숲을 시작한 줄 알아요? 17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죠. 아니 곧잘 땅도 우리 땅도 아니었고 주차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는 집 창문에 스티커만 딱 붙여서 한 명만 와도 숲 해설 해줍니다. 010 몇몇몇몇몇몇몇 5,000원 이렇게 적어낸 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창문을 닫으면 잠자는 안방이고요. 창문을 열면 구멍 뚫려서 매표소예요. 손님 왔을까요? 손님 진짜 안 와요. 가끔 한 명 와요. 여기 도대체 뭐 하는데요? 그럼 아버지가 쩔뚝거리면서 숲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저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저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무서운 숲이었어요. 으쓱하고 이거 뭐지? 차도 하나도 없고. 근데 손님이 그렇게 하루에 한 명 오잖아요.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 해줘요? 입소문 내줘서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곱절이 커져서 지금은 저 안쪽 땅도 차근차근 사들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 됐어요. 12명의 해설사가 근무하는 큰 숲이 됐어요. 맨 첫 달에 저랑 아버지랑 제가 내려왔을 때 맨 첫 달에 얼마 벌었는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20만 원 벌었어요. 한 달 동안. 20만 원이면 많이 번 거예요? 적게 번 거예요? 아니 둘이서 적게 번 거죠. 아니 옆집 가는 애 귤 따주는 게 더 낫죠. 한 달 동안 20만 원이면.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이거 아닌 거 닮아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17만 원 투자했는데 한 달 만에 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 어디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네요. 아버지가 6년 동안 수입 없다가 20만 원 번 거면 잘 한 거고 나는 한 달 잘 쉬었고 그래서 고한 거예요. 그 긍정의 힘이라는 게요. 무시할 게 아니더라고요. 와 우울했다가 그 말 들으니까 맞네? 이러고는 지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루는 비행기 티켓이 날라와서 뭔가에서 가봤더니 저한테 숲해설 들으신 분인데 곧잘에 감명받았다고 그다음 곧잘 그림 그리기 시작했대요. 이화여대 미대 교수님이시래요. 뒤에 저 그림이에요.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라고 유명한 작곡가가 계신데 그분의 9집 앨범 전체가 주제가 곶자왈 그 사진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 뮤직비디오도 숲에서 저희 숲에서 찍어주시고 아니 어떤 분들은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주고 어떤 분들은 만화를 그려주시고 어떤 분들은 소설을 써주시고 어떤 분들은 교과서에 막 수록도 해주시고 저희 그 곶자왈의 자랑은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홍보비를 한 푼도 드린 적이 없다예요. 오신 분들한테 잘하면 그 안에 작곡가가 있을 때도 있고 기자가 있을 때도 있고 각각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막 알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숲을 지켜줘봤자 다음 세대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이라도 숲에서 뛰어논 기억이 있는 아이들이 이 숲을 지키지 않을까 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 아이들 데려다가 여러 가지 수업들을 했어요.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곶자왈의 감정도 찾아보고 나뭇잎을 찾아보기도 하고 스트레스 날리는 활동, 뭐 식물 도감 만들기. 아,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버려졌던 돌땅이 아름다운 숲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쓸모없는 돌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아이들이 막 구상돌을 그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실제로 이렇게 작은 돌들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요. 근데 마르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완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남겨요. 근데 제가 이 사진에 나오는 친구들이 그 13년 전에 가르쳤던 애들이에요. 맨 첫 수업이라서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그 다음 주에 오는 언니 오빠들이 이 편지를 보고 그 구상도를 보고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잘 됐어요. 짜잔 하고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끝났구나 했는데 수업이 끝나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5학년이 가질 것인가 6학년이 가질 것인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 맨 처음에 구상도 그린 친구들도 완성을 시킬 수 있게 했는데 첫 수업은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제가 이 친구들을 잊지를 못해요. 그때 당시 보성초등학교 아이들인데 선생님 저 달래요. 6학년 애들이 가져갔어요. 가지고 가서는 학교에 가서 경매를 붙여서 선생님들한테 팔았어요.
교장 선생한테 15,000원에 뭐 누구한테 18,000원에 해갖고요. 그거를 곧잘 사람들에 기부했어요. 그 돈을. 너무 멋지죠. 아이디어 좋네. 그때 남긴 편지가 이래요. 안녕. 난 300년 전 너의 증증증신조 왕할머니란다. 뒤에 보면 굿자을은 세계의 자연적 가치가 높은 곳인데 이곳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려는 나쁜 사람들을 너가 잘 막아줄 수 있겠니? 왜냐하면 되돌리려면 몇천만 년이 걸리니까.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힘을 얻고 있어요. 사실 숲해설가라는 직업이요. 되게 따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요. 사람들은 계속 바뀌는데 나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느 순간요. 딴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저녁 뭐 먹지 하면서 입은 막 말해요. 그러다가 딱 깨면 나 어디까지 말했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요. 막 제가 해설사 하고 한 3년 차, 4년 차 됐을 때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나랑 같이 연구소 다니던 연구원님들은 막 직급도 막 올라가고 나 학교 다닐 때 나 공부 잘했던 것 같은데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은 다 막 또각구도 신고 다니는데 나만 허질구레한 옷 입고 다니고 이런다고 막 속상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을 만나니까 내가 하는 일 되게 가치롭네. 내가 하는 일 되게 힘이 되는 일이네.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네. 라는 생각에 저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워하는 능력을 배웠어요. 작은 거에도 우와 진짜요? 별거 아닌 거 얘기해줘도 전 식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봐왔던 내 삶의 이야기를 얘기해 줄 때 이 친구들이 더 감탄하고 좋아하고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지금의 숲을 지켜야 되더라고요. 곶자월 땅이 팔리는 이유가 그거 아세요? 제주도 곶자월의 60%가 사유지예요. 대부분 사유지고요. 나라 땅이 한 20% 정도 되고 마을 공동 목장 정도가 한 20% 정도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저 숲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땔감하고 버섯 재배하고 꿀 양봉하고 소말 방목하고 고사리 거꾸로 다니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유하고 있는 농부들의 수입이 계속 줄어요. 근데 제주도 땅값은 올라가요.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근데 그 땅을 팔아버리면요. 사들인 사람들은 농사 지으려고 사지 않아요. 그래서 곶자월이 그렇게 개발이 되더라고요. 이게 곶자월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에요. 제주도 멋있는 자연 경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바다도 있고 숲도 있고 하지만 멋있는 감귤밭, 예쁜 메밀밭, 동백꽃, 뭐 청보리밭 그거 다 농사 짓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 땅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부들의 수입이 보장이 돼야만 그 땅이 팔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저희 막 농부들을 위한 팜파티도 하고 플리마켓 무료도 하고 결혼식장 무료 대여도 하고 저 사실은 숲 해설할 때 엄청 떨었던 아이예요. 얼마나 부추러웠는데요. 그래서 소통의 고수라고 해서 섭외를 받았는데 나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일까? 그럴까?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렇게 보였으면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소통의 기술을 익히게 됐을까? 했더니 첫 번째가 진정성이더라고요. 내가 막 지키고 싶었고 내 고향이었고 여기를 어떻게 하고 싶었고 여기를 알리고 싶었고 했던 마음들이 통했기 때문에 어수룩하게 말을 할 때에도 좋게 봐주셨던 거예요. 그 두 번째, 반복.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떨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아니 20대였는데도 숲해설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물론 막 그때 공부도 하고 하긴 했지만 척 보면 척 아는 어르신들을 이기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얄궂게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나무야?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요, 저 잘 모르는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해서 듣는 귀를 열면 그때 또 신나게 알려줘요. 그럼 저 또한
그 나무에 대해서 배우는 거더라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막 아는 척 갑자기 막 찾아본 다음에 막 이거 뭐예요? 답하는 것보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소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더 많이 배워가고. 그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들어본 적 있으시죠? 솔로몬이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지혜로워졌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에서 저도 지금도 모르면 쫑긋하면서 전문가들도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분 전문가인 것 같아 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죠? 저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러면 차곡차곡 배워가는 게 있더라고요. 듣는 자세야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소통이 되지 않나 생각해봐요. 사람은 숲을 필요로 한대요. 근데 숲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숲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늘도 굿자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환상숲의 이지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숲길을 좀 걷고 온 느낌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 정말 숲 이렇게 해설사님과 함께 나무 보고 약간 숲에 온 느낌이 들어서 저는 1시간 동안 진짜 여행하듯이 걷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지영 선생님이랑 함께 이대로 보낼 순 없잖아요. 네, 조금 더 숲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오늘도 역시 저희가 5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존? 공존. 네. 나무들 보면 서로 갈등한단 말이에요.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죽고 살기도 하는데 또 뿌리들끼리 얽혀 있어서 쓰러지지 않게 서로 붙잡아줘요. 한쪽에서는 해를 가할 수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다 유기적인 관계고 우리가 다 한 덩어리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얘한테 나쁜 애 같아 라고 생각한 애들이 결국은 또 좋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예전 같을 때에는 뭐 기생식물이다 막 이런 말들 했잖아요. 근데 그 용어들이 이제는 뭐 공생식물이다, 착생식물이다로 바뀌더라고요.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식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식물만도 아니고 그거를 인정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게 이 나무들이 사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나무들이 사는 것도 사람 사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볼까요? 이번엔 한번 좀 쉬운 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계절 쉬울 것 같네요. 계절. 근데 이거는 너무 사람마다 달라서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눈 오는데 푸르른 잎이 있으니까 그게 신기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초록잎이랑 그 빨강색, 노란색 단풍 든 게 좋아서 한 11월 달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6월 달에 장마철. 장마철이요? 네. 왜요? 손님들이 좀 덜 오기도 하고 좀 박짝박짝 안 하고 한가롭게 내가 혼자서 거닐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 비가 온 다음에 물 한 개 막 올라올 때 몽환적일 때 그럴 때 굿자를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이 느끼기에는 뭐 어두컴컴하고 무섭고 뭔가 귀신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숲의 시간이 딱 있잖아요. 그 어두컴컴한 중에 있다가 갑자기 햇빛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숲이 반짝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올 여름은 너무나 메말랐었거든요. 마른 장마가 심하기도 했는데 오늘같이 비 확 오고 난 다음 날은 식물들이 이렇게 기운 없다가 신나 하는 느낌이 확 들어요. 매일 보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신나하고 있는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사람의 기분으로는 우울하고 뭔가 축축하고 한 느낌이 비 온 날이지만 나무들은 확실히 신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기쁘게 느껴질 수 있어서 비 오는 장마철이 좋아요. 우리는 약간
걸으려고 숲에 가야지라고 딱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비가 오면 아, 그래도 비가 와. 이거 좀 맑은 날 좀 걷고 싶었는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 바꿀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비가 왔어? 그럼 오늘 가면 나무들이 더 반짝 웃고 있겠네? 네, 그렇게 생각을 네.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키워드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좀 어려워 보이지 네, 않아요? 오늘? 어려워요. 우리 작가님이 오늘 굉장히 철학적인 지금 다 용어들로 단어가 다. 뭔가 아니면 하나 찝어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복골복으로 갈게요, 제가. 잘못 뽑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소통의 고수니까 연결을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처음의 의도는 제가 식물을 몰라서였어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20대 아가씨였고, 근데 뭔가 숲에서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냥 내가 봐왔던 식물들의 이야기를 그냥 사람 사는 삶의 모습으로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숲 해설가들이 점점 이제 나오고 있는 시기였어요. 다른 데서도 많이 양성이 되고 다른 숲에도 이제 해설가들이 배치되는 시기였는데 그분들은 식물학적으로 나무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거를 보유하고 있고 어디가 원산지이며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오신 분들은 식물학자가 되려고 혹은 그런 걸 알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어서 오히려 제 숲 해설 어눌하지만 이 나무는 어떻게 살고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가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처음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제가 공학자가 아니고 그냥 인문학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접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나무에 관해서 더 심도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살아가는 생명이구나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더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네들도 다 생명체니까 결국에는 맞아요. 다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사는 맞아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 이재영 숲해설가님께서 딱 그거를 우리 마음에 약간 알아준 느낌이에요. 진짜 자 이거에 자 식물학 학명은 무엇이고 이러면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이걸 사람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전해주시니까 좀 숲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요. 오늘 참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숲이 그냥 어떤 대자연, 신비로운 자연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앞으로는 곶자왈을 당연히 우리가 정말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자연이면서도 우리의 삶의 공간이다. 이렇게 같이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영 숲 해설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